오너분들의 이제 의중까지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거를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프로젝트를 발굴할 영업 제안서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 할 때는 그 영역에 있던 분들의 노하우, 지금 업계 현황,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되니까 현업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인터뷰는 전략이든 오퍼레이션이든 여전히 많이 하는 분야고, 컨설팅 들어가면 이제 내부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초반에 많이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 현업 인터뷰를 내부가 어떤지 그냥 딱딱하게 현황을 조사하는 것보다는 현업분들과 약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컨설팅을 한다고 들어오신 분들을 바라보는 이 현업분들의 방어적인 시각을 좀 낮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같은 팀처럼 인식하게끔 하는 용도로 현업 인터뷰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는 일정보다 오히려 참석자들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문가 인터뷰는 원하는 대로 하셔도 괜찮은데, 현업 인터뷰 하실 때는 상사와 부하를 이제 같이 놓고 현업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팀의 문제점을 물어보거나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거나 하는, 이제 내부의 정치적인 걸 고려 안 하시는 인터뷰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주니어 분들은 그냥 현업 계신 분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안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따로따로 불러가지고 인터뷰 어레인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연차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분들, 그리고 리더급으로 나눠가지고 현업 인터뷰 스킬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좀 연차가 낮으신 분들한테는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러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께는 저는 너무 회사 내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갓 취업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동기분들 혹은 회사 내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업계 전체의 동향이나 요새 트렌드가 어떻대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부 사정을 모든 거를 이분들께 다 듣겠어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꼬치꼬치 물어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좀 오랫동안 이 회사에 계셨던 분들께 물어보고, 이 회사를 바라보는 외부에서 요새 시각이 어떤 것 같냐, 업계에서 동향은 어떤 것 같냐 라는 조금 브로드한 질문, 그리고 실무와 관련된 질문들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인터뷰할 때 가장 실효성이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중간 관리자분들과의 인터뷰인데요. 이분들은 실무 경험을 오랫동안 쌓아오셨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혹은 어떻게 나아가면 좋겠다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단지 상사 눈치만 보는 것보다는 진짜로 이 일에 몰입되어 있고 업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현업의 시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걸러져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업계만 보고 있고 글로벌리 전체 관점이 아니라 우리 회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당장 우리 회사가 어떤 게 부족한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이야기 들어보시면 얻어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셔서 상무님들이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게 이제 팀 리더분들 혹은 임원분들과의 인터뷰인데요. 임원분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일단 절대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려고 말씀을 여쭙는 거다라고 방어 태세를 좀 낮추면 좋고요. 임원분들은 사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각종 조찬 모임부터 비즈니스 포럼 등에서 갖고 계신 인사이트로 우리가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 한다, 지금 이 사업을 이 타이밍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뭐다, 오너분들의 이제 의중까지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거를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다음 프로젝트를 발굴할 영업 제안서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를 하면 한번 하고 뭐 당장 빠지더라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그 클라이언트 분과 다시 인연이 닿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아이디어가 1년 뒤, 6개월 뒤에 과제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당장 현업분들이, 팀원분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최종 보고를 하시면서 임원 인터뷰 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십니다 라는 과제 발굴까지 같이 해서 토스해드리면, 그걸 갖고 계시다가 이제 다른 임원분들과의 상의를 통해서 이 다음 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거 해보자 라고 연락이 오니까 영업 발굴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당일에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장표에 정리할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예전 영상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강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린 전문가 인터뷰와 현업 인터뷰를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다양한 컨설팅 프로젝트 유형별로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 예시를 들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 진입 전략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봅시다. A라는 회사가 전기차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만 만들 것을 동남아로 가고 싶다. 혹은 이제 똑같이 국내지만 뭐 탱크 등 방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신시장이든 시장 진입 전략을 할 때는 어떤 인터뷰를 더 많이 할까요? 당연히 전문가 인터뷰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새로운 거, 안 해봤던 거 할 때는 그 영역에 있던 분들의 노하우, 지금 업계 현황, 거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KSF가 뭔지 이런 것들을 들어봐야 되니까 전문가 인터뷰 비중이 거의 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AX 컨설팅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전략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운영 효율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이 경우에는 반반 정도 진행을 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최신 혹은 선도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AX 기술 관련한 투자는 무엇인가, 기술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 조직에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를 들어볼 때는 현업분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그냥 같은 월 리서치 보고서가 되겠죠. 우리 조직에 이런 기술들이 진짜 들어오는 게 피저블한지, 이런 기술은 딱히 우리 조직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지, 이런 거 이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현업분들의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 5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듀딜리전스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P사가 우리의 클라이언트고 우리가 어떤 컨텐츠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DD 해줘 라는 과제라고 하면 어떤 걸 많이 진행을 할까요? 이 경우에도 현업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를 같이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업종 기반한 전체적인 수요에 따라서 플레이어들 자체의 경쟁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하면 전문가 인터뷰 통해서 업계 동향 혹은 해외에서 선도사 동향 등만 파악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현업 인터뷰 비중이 그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제가 방금 예시로 든 컨텐츠라는 업종처럼 이 산업 자체의 성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중에 몇 개 플레이어들의 성장률은 굉장히 가파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데스크 리서치를 통해서 이 산업 전체의 동향은 어떤지,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이 타겟의 동향이나 역량은 어떤지 티어로 나눴을 때 완전 탑 티어 수준인지를 먼저 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현업 인터뷰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이 회사의 차별점이 있는지, 경쟁력이 뭔지, 이게 앞으로도 회사를 갖출 수밖에 없는 경쟁력인지 이런 것들을 현업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믹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DD에서 예시처럼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더 비중이 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현업 인터뷰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PM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AI가 너무 문서 작성을 많이 도와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컨설턴트가 제공하는 가치 중에 좀 많이 큰 부분이 된 게 저도 좀 신기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예전 영상들 참고하셔서 이 부분 스무스하게 진행하시면 앞으로 역량 향상 그리고 프로젝트 퀄리티 향상에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믿습니다.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글로벌 엑스퍼트 네트워크 서비스의 코리아 헤드 분들이 저희 MBA 선배님들이셔가지고 그분들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특집으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서비스였는데도 실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는 접점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학교 생활은 어떠셨는지부터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구상하고 계신지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재밌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아 컨설턴트였습니다.